자, 계속해서 이제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내용, 지문 가지고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1페이지부터 검토해 볼게요. 첫 번째 박스에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 수요 곡선상 특정 지점에 따라서 가격의 탄력성은 다르다라고 해서 틀려져 옳게 구성했죠. 그래서 키워드는 선분일 때는 어떻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 선분일 때는 어떻다? 다르다. 호동선이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두 번째 박스 가볼까요? 용기 대다에 관련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양할수록 어떻다? 탄력성은 커진다. 오른편. 2번 지문,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어떻다? 탄력성 커진다. 3번 지문요.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 작아진다라고 해서 용도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성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4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으로 변하게 된다.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다. 5번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비탄력적. 틀리게 구성이 됐죠. 교재 31페이지입니다. 6번 지문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성은 작아진다. 틀렸죠?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다라고 할 것. 7번. 자, 대체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죠. 8번.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한다. 그러면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래서 탄력성 작아진다. 옳은 표현. 그 다음에 9번. 대체재 존재 여부는 가격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이다. 10번.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탄력적이 돼야 되죠. 근데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해서 용기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문 비슷하게 구성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조금 어려운 거 나와 있어요. 11번 지문인가요?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보다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대체재 존부를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자, 특정 입지 요건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바로 대체재가 작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대체재가 작으면은 어떻다? 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가야 될 테고. 근데 여기서 주어가 뭐냐면 자,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자, 공업용 부동산이 더 탄력적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공업용 부동산은 대체재가 작기 때문에 더 비탄력적이다라고 해서 호동선에 의해서 용기되다. 요 용기되다를 가지고 지문 참 많이 구성이 됐고요. 8년 동안 답은 2번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박스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돼요.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1번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의미가 뭐야? 가격 변화율에 대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완전 탄력적이다. 근데 수요량이 고정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해서 분모보다 분조가 작은 것을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 그 다음에 4번이요. 미세한 가격 변화. 그러니까 분모가 아주 작게 변하는데 지금 무한히 수요량이 크게 변하는 것은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라고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서 오른편 해서 용어의 정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냐?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 가격 변화율 대비 수요량의 변화 이런 의미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총수입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 이슈는 아닌데 가보십시다. 자, 지문 보지 마시고 자, 만약에 자 가격을 임대료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탄력적이면 어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버리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비탄력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다?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 상승을 시키면 수입이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올리게 되면 오히려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총수입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 누구 입장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요가 탄력적이면 함부로 가격 올렸다가 쫄딱 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가 비탄력적이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때는 임대를 올렸을 때 오히려 수입을 더 늘릴 수 있겠죠. 1번 보니까요. 임대주택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 1이라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을 상승시키든 하락시키든 총 수입에는 변화가 없을 테고요.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임대료 상승을 시키게 되면 어떻다? 수입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개념상 특별히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은 세 가지 정도가 주된 이슈. 첫 번째 이슈, 호동선이. 두 번째가 용기대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미를 물어보는 거죠.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를 비교했을 때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면 어떻다? 탄력적이다.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으면 뭐다?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선은 소위 이름하여 완전 비탄력. 수평선은 뭐가 된다? 완전 탄력적. 이 정도 경우 있어 보셨고요. 그래서 문제 보면 그 유치 찬란한 문제 나와 있죠. 25회 때. 지금 뭘 물어봤어요?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문제가 길어지면 항상 뭘 봐야 돼? 물음표를 먼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4% 인상됐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2다.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가 될 것이고 가격이 얼마? 4% 인상입니까? 인하입니까? 올라갔어요. 일단 숫자는 8%가 되겠죠? 8%가 돼야지 얼마가 되니까 2가 나오니까 8%까지는 맞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8% 감소, 요렇게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물어봤죠. 얘기했잖아요. 옛날 문제는 가격 변화를 주고 수요량 변화를 주면서 수요의 가격 달성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제 그렇게 유치하게 안 내고 수요의 가격 달성을 먼저 주면서 가격 변화를 주거나 또는 수요량의 변화를 주면서 이 문제를 거꾸로 내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수요의 가격 달성 2인데 수요량의 변화율이 8% 감소했다. 가격 변화율. 그럼 가격 변화는 4% 상승돼야 된다. 이런 논리고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거꾸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 수요의 가격 달성이 2다라고 되어 있고, 수요량이 마이너스 8%가 됐다. 가격 변화율은 하게 되면 뭐라고요? 다시 플러스 8%. 수요량의 변화율이 8%가 증가가 됐다. 그러면 가격 변화율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4% 감소라고 하는,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감소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가 25회 때 나왔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다시 공식 소득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항상 그 재화의 교차 탄력성은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죠. 항상 대체재가 출제가 되니까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한다. 해서 지금 구조를 보면요. 가격 변화율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했었고, 소득 변화율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증가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도 다 플러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전체를 물어볼 때는 뭐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더해보는 식으로 이 값을 비교하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해서 수요 교차 탄력성 얘기 여러분 교재 33페이지부터 문제가 나와 있나요? 해서 문제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쫄아서 그렇지 무조건 이 그림만 봐는 거야. 다시 봅시다. 가격 상승하면 수요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수요량은 감소할 테고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증가한다. 소득 증가하면 정상자란 전제에서 수요량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자란 전제에서 수요량 감소한다. 그 다음에 대체재 가격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하게 될 테고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이 공식 가지고 계속 짜깁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33페이지 자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소형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이게 하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의 관계라고 해서 그 문제부터 먼저 답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야. 해서 소형 아파트에 뭘 구하시오? 지금 가격 탄력성을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소형 아파트. 그러면 분모값에는 다른 거 들어가야 되죠? 관련 재화가 들어가야 되죠? 공식을 자꾸 떠올려야 된다고. 자,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면 분모값은 뭐라고요?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 그럼 관련 재화가 하나밖에 없어. 오피스텔 10% 상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 상승. 그리고 10% 상승하니까 지금 뭐가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얼마? 5% 증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수익 교차 탄력, 소형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0.5가 되게 될 것이고, 자,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에 대한 수요는 어떻다?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의 관계는 뭐가 된다? 대체재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이 패턴 루틴을 알게 되면 이게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게 진짜 20초, 15초면 다 풀 수 있다고요. 근데 수험생들이 공포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의 이제 못 푸는 가장 본질은 뭐냐면 앞에 지금 설명드린 이 공식이 정확히 내게 암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푸는 거고, 두 번째 쓸데없이 읽어봐요. 매일 없이 읽어봐. 그러면 이제 얘기가 3,000%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물음표, 뭘 물어보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빨라요. 뭘 물은다. 자, 지금 보니까 소형 아파트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그러면 공식을 딱 쓰는 거야.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를 보내 소형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요. 이렇게 가면은 자, 지금 이제 그 대체재라고 했을 때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한다.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문제 가볼까요? 자, 보니까 지금 뭘 구하라고 A가 뭐냐면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 해서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은 자,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 분해,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 분해, 아파트의 뭐가 된다?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공식이라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찾아보는 거야.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얼마? 16% 상승하게 되죠. 16% 상승. 그래서 수요량이, 아파트의 수요량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중간에 4% 감소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16%는 4%. 그럼 4분의 1이니까 얼마? 0.25라고 하는 거. 살 붙이면요. 자, 다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어떻다? 수요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0.25가 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물어본 게 뭐였냐면 B가 뭐냐면은 다세대 주택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공식도 쓰는 거야. 교차 탄력성 다세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식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를. 관련 재화가 하나밖에 없죠. 교차 탄력성 할 때는 하나밖에 안 준다고. 다세대 대응하는 게 뭡니까? 아파트죠.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이 얼마? 16%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이것 때문에 다세대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거기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8% 증가라고 되어 있죠. 8% 증가.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0.5는 금방 나오게 될 것이고, 0.5는 바로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나서 0.5가 나온다고 치고, 자,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때 다세대 수요가 증가했다. 이게 같이 올라가는 케이스, 이걸 뭐라고 한다? 대체재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항상 뭘 물어보면 공식을 먼저 떠올리셔야 돼. 무조건 공식을 떠올리셔야 돼. 이 정도의 문제면 거의 수험생들 다 초토화돼요. 왜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계산 문제 나왔다.
근데 지금 해보시면은 이거 30초 안에 차고 남음이 있어요. 문제 풀어갈 때. 그게 뭐냐면은 미리 공식 외우는 훈련이 돼 있으면은 이게 뭐 어렵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아직 공식이 암기가 안 돼 있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35페이지 이제 관련한 기출문제 이제 엮어서 구성하는 거예요. 한 몇 개 주제를 엮어서 구성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 바로 하나가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재화의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하나 소득 탄력성도 다 그 재화의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자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로 문제가 되는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도 다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자 어떤 재화의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그 재화의 가격 변화, 만약에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겠죠. 한편 소득 변화율도 그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증가할 것이다. 한편 대체재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가격 변화율도 그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다시요. 자, 어떤 재화의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토를 해보게 되면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소득이 증가하면 뭐라고요? 그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할 테고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다? 그 재화의 수요량은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전개하고 들어가셔야 돼. 그러면 좀 이따 문제 이제 몇 문제를 확인해 볼 텐데 그냥 유추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문제라고 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식을 꼼꼼히 몇 번을 보시되 더 중요한 건 시험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정확히 캐치하셔야 돼요. 지문이 길다 보니까 읽다가 세월 다 보내요. 이제 읽다 보면 이제 언젠가 영감이 떠오르겠지 이런 기대하시는데 그거 안 됩니다. 미리 답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1번 문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자 35페이지가 되겠죠. 자 30회 문제가 되겠네요. 자 지금 보니까 물음표 보니까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변화율 바로 찾아봐야 돼. 가격 변화율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3% 상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아니, 공식 나오면 공식을 바로 써먹어야 된다고. 아파트 가격이 3% 상승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이때 수요량은 얼마가 돼야 되나요? 계산이 좀 어려운 거예요. 수요량은 1.8% 나와야 되죠? 아, 이걸 2항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3, 6, 18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1.8%까지는 좋아. 근데 증가의 감소야? 감소가 돼야 되지. 아, 이게 가격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8% 감소. 되셨죠? 아니, 첫 번째 요인 해결했어.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소득 탄력성 0.4. 0.4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소득 변화율이 주어져 있나요? 3% 상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오늘 쉬워. 3% 상승하게 되면은 3, 4, 10이니까 1.2%까지는 좋은데 증가의 감소야? 증가가 되는 거지.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지금 보니까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0.2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교차 탄력성은 지금 이제 아파트 지금 이제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오피스텔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 교차 탄력성 바로 지금 이제 공식을 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지금 뭐가 자 오피스텔 가격이 관련 지어가 되는 거야.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현이 좀 어려운데 오피스텔에 대한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교차 탄력성이 뭐가 돼?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하는 거죠? 표현이 그런데 이 포인트는 자, 얘기를 이렇게 가야 된다고. 자, 교차 탄력성이라고 가야 돼요. 교차 탄력성 그리고 아파트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가 주어져 있어? 0.2가 주어져 있고, 그러면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은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 뭐가 됩니까? 오피스텔의 가격 변화율 얼마? 3% 상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3% 상승. 그러면 여기 얼마가 돼야 돼? 3은 6이니까 0.6이 돼야지. 0.6이 돼야지 어떻다? 0.2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대체적 관계니까 이건 증가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전체 수요량은 1.8% 감소, 1.2% 증가, 0.6% 증가 해서 전체 수요량은 어떻다? 변화가 없다. 다시 이게 뭐 하나 물어볼 때마다 데이터가 주어질 때마다 바로 거기서 답을 다 꼬집어내야 돼요. 이걸 사람들이 읽어본다고. 읽어보게 되면 머리가 뒤죽박죽. 세 개를 동시에 지금 막 해야 된다는 생각에 공포가 엄습해 와. 데이터가 주어지면 바로 활용을 해야 돼. 다시 갑시다. 지금 이 문제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0.6은 바로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가야 되죠. 가격이 3%가 상승했대. 그럼 수요자 이때는 양쪽 2양 시키면 3, 6, 18에서 1.8%까지는 좋고 포인트는 감소. 되셨죠? 두 번째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해서 0.4를 줬어. 0.4라고 하는 거. 0.4는 소득이 3% 증가했다고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3, 40에서 1.2가 돼야 되죠. 근데 3% 증가니까 수요량도 다 증가하게 된다. 세 번째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해서 0.2를 주어놨어요.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 0.2를 주게 되면 관련 재화의 가격, 관련재가 뭐가 돼? 오피스텔이 되는 거죠. 오피스텔의 가격이 3% 상승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항상. 그러면 이제 이때는 3있는 6에서 0.6이 상승,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1.8% 증가, 그 다음에 1.2% 증가, 1.8% 감소, 1.2% 증가, 0.6% 증가하게 되면은 토탈은 얼마? 전체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되셨죠? 이 정도 문제면요. 작년 시험 문제 30회 문제인데 수험생 손도 한 80%, 90%가 손도 못 대. 근데 지금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직접 해버리면 시간이 안 걸려. 근데 문제를 다 읽고 나서 풀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하나 제가 차근차근 해버리면 이게 안 걸린다고. 근데 이걸 다 읽고 나니까 벌써 15초, 20초고. 해석도 못하면서. 그러면 다시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점점 급해져.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소득 변화율, 그리고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 이렇게 그림 잡으시면 감을 때릴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제일 큰 문제는 두 가지인데 공포가 제일 문제예요. 두렵기 때문에 안 해. 외우면 된다고 하는데 안 해요. 이해를 해야 된다. 개풀. 이해는 무슨 이해야? 외우는 거지. 이런 문제 진짜 단순한 문제예요. 그러나 90% 가까운 학생이 손을 못 댄다는 거. 대신 이런 문제를 못 풀면은 사고 나요. 이런 문제는 풀어주셔야 돼. 근데 지금 차근차근 가면 진짜 1분 혼자 풀어도 쫄지만 않으면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 계산 문제만 하면 전체를 다 읽어봐. 그리고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해. 그러면 이제 계속 쌓이는 건 공포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보셨고,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 가서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음표를 먼저 봐야 돼. A 부동산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은 나와 있죠? 물음표를 봐야 돼. 물음표. 읽어보지 말고 물음표를 찾아서 주로 뭘 물어보는지 A 부동산의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데이터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주어져 있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 주어져 있죠?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0.9라고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럼 이제 가격 변화율을 찾아봐야 되죠? 가격이 얼마? 2% 상승이라고 되어 있어. 상승. 그러면 수요량은 일단 감소죠?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감소. 이 문제 풀면 이제 딱 공식이 따라. 이쪽 이항시켜버리면 되잖아. 2918. 1.8% 감소가 되는 거죠?
이쪽 걸 바로 이항을 시켜버리면 된다고, 옆으로. 그러면 계산이 딱 떨어진다고. 이거 막 계산하면 안 되고. 아니, 이것도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 배운 노하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 0.5가 주어져 있죠? 수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0.9와 0.5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의 소득 탄력성은 얼마? 0.5. 소득이 자 증가했나요? 4% 증가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죠? 이항시키면 된다고. 2%가 증가야 감소야? 증가가 되는 거야. 그럼 비교해 봐야 돼. 수의 가격 탄력성 때문에 1.8% 감소했고 수의 소득 탄력성 때문에 2% 증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 0.2% 증가.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데이터가 주어지게 되면 무조건 가격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소득 탄력성 주어지게 되면 소득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고 아주 간단해요. 다시 이 모든 문제의 논의 전제는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달리 표현하면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소득 변화율,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감 잡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6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어느 지역에, 자, 뭐라고 되어 있고, 물음표 보십시다. 자, 물음표를 찾아, 소득 변화율은, 이렇게 물어봤죠? 소득 변화율은 물어봤죠? 그럼 이제 소득 탄력성을 가지고 이걸 구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테고, 주어진 데이터, 수요의 가격 탄력성 0.6, 소득 탄력성 0.5. 그럼 이제 바로 대입해야 돼.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0.6 주어져 있고, 소득 탄력성은 0.5라고 주어져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가격 변화율이 얼마가 주어져 있냐면 5% 상승이라고 돼 있죠? 5% 상승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일단은 수요량은 증가 감소돼야 되겠죠. 그죠? 수요량은 감소해야 돼요. 그러면 이 숫자는 얼마? 3%가 돼야 되죠? 그죠? 자, 이게 하나 나와 있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소득 변화율을 X로 주고 있어요. X로 주고 있다고 치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데이터를 보니까, 자, 전체 수요량이 1% 감소라고 돼 있죠?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격 변화율 때문에 발생한 수요량의 변화율, 소득 변화율 때문에 발생한 수요량의 변화율. 자, 그럼 데이터 보십시다. 이 보십시다. 지금 보게 되면 이 그림을 보면 수의 가격 탄력성 때문에 지금 지금 0.6이 되려면 아까 3% 감소라는 값이 하나가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몰라. 얼마가 주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려보면 쉽다고. 그런데 전체 수요량이 얼마? 1% 감소라고 돼 있다고. 그럼 소득 변화율 때문에 얼마가? 2%가 증가가 돼야지. 2%가 증가가 돼야지 어떻다? 토탈 1% 감소의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2% 증가하고 가격 탄력성은 1% 감소. 이렇게 해야지. 마이너스 3% 해야지. 다시. 지금, 지금 3%, 가격 탄력성이 3% 감소, 마이너스 3% 있었죠?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2%가 돼야지 1% 감소의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게 0.5x는 2가 되니까, 자, x는 얼마? 4라고 하는 거. 그럼 증가합니까? 감소입니까? 얘가 플러스가 됐으니까 소득도 다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얼마? 4% 증가. 그 약간 1번 문제는 이거랑 같은 거예요.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까 3개를 다 주면서 얘기해요. 이건 2개를 주면서 얘기해. 근데 전체 수요량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예 미리 전체 수요량을 주면서 거꾸로 소득 변화율을 구하시오.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0.6이라고 주어져 있고, 가격 자체가 얼마? 5% 상승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 5% 상승하면 수요량은 일단은 감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0.6이 되려면 얼마? 3% 감소라는 결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 때문에
자, 이체와 3% 감소합니다.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얼마가 주어져 있냐면 0.5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소득 변화율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재화의 소득 변화율 때문에 얼마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발생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자, 얼마라고 주지 않고 돌려서 전체가 얼마? 마이너스 1%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3% 마이너스 했으니까 얼마? 2% 플러스가 돼야지 2% 플러스가 돼야지 토탈 얼마? 마이너스 1%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X는 4% 증가라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 같은 얘기야. 다시 갑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르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다? 수요량은 감소하게 된다. 한편 소득 탄력성 정상적으로 존재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뭐가 된다? 소득이 증가한 경우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주구장창 우려 먹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우려 먹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지금 그래서 4% 증가해서 답은 4번. 4번 문제 또 너무 쉬워서 머리 터져버려. 자, 4번 문제 28인가 나와서 어려웠던 문제 같은데 자, 지금 뭘 구하시오? 다세대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물음표를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읽어보면 안 돼.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 다세대 교차 탄력성. 그럼 공식을 미리 써놔야 돼. 다세대 교차 탄력성은 뭐가 됩니까? 관련 지하가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관련 지하가 뭐가 되냐고? 아파트.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다세대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아파트의 가격 변화 때문에 다세대 수요가 얼마나 변화가 되는가를 다세대 교차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보니까 소득이 10% 증가하고 그러면 소득 탄력성 주어져 있나요? 소득이 증가하고 그러면 소득 탄력성 찾아봐야 되잖아요. 소득 탄력성이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0.6. 그리고 소득이 얼마? 10% 증가. 그러면 수요량은 얼마? 6% 증가하겠지요? 그죠? 뭐 숫자만 나오면 무조건 대입해서 만들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소득 탄력성들은 얼마? 6% 증가. 그리고 자, 다세대 주택의 수요는 소득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의 수요가 지금 8% 증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야. 아파트 가격 때문에 다세대 수요량이 얼마가 증가해야지 토탈 8%가 증가가 되겠습니까? 다시. 여기서는 다세대 가격 탄력성은 안 나와 있어.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거야. 수요 소득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한 케이스라고. 지금 구하라고 했던 건 교차 탄력성이고 주어진 데이터는 뭐라고요? 소득 탄력성. 그럼 다시 갑시다. 어떤 재화의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소득 변화율 그리고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 다시 이 소득 탄력성 때문에 수요량이 지금 얼마? 6% 증가.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 때문에 결과적으로 얼마가 증가해야 돼요? 2%가 증가해야지 토탈 얼마? 8% 증가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소득이 10% 증가하고 그러면 소득 증가 때문에 일정한 수요량의 증가가 있겠지요? 그죠?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결합이 돼서 다세대 수요량이 얼마? 8% 증가라고 되어 있다고. 다시 다세대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의 증가도 하나의 요인이고 아파트 가격의 대치재 가격의 상승도 다 하나의 요인이다.
앞에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다? 증가한다라고 이미 공부하셨어요. 다시.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이걸 볼 때 항상 마음의 준비. 어떤 재화의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세 가지 있을 수 있다. 가격 탄력성이 있을 수,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득 변화율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 대체재 가격 변화율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다시 문제를 보니까 소득이 10%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하니까 다세대의 수요량이 8% 증가했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내야 되는 게 뭐냐면 8% 증가에는 소득 증가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파트의 가격 상승도 어떻다? 일정 부분 기여를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탈 얼마? 8%가 증가했다. 그럼 이제 구분을 해봐야 돼. 소득 때문에 증가된 수요량이 얼마라고요? 6%. 그죠?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 때문에 증가한 수요량이 얼마? 2%. 아파트의 가격 변화는 얼마? 5%. 5분의 2. 끝나는 거야. 0.4. 다시. 이 문제를 보면은 소득이 10% 증가하고 아파트 대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5% 상승하다 보니 전체 다세대의 수요량이 얼마? 8%가 수요량이 8%가 증가하게 되더라.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다세대 수요량이 아마도 증가하게 되겠죠? 정상적이라고 전제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의 가격 상승 때문에 또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결과적으로 얼마? 8%의 수요량 증가로 나오더라. 그러면 소득 때문에 얼마나 수요량이 증가를 됐는가를 확인하려면 수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0.6 주어져 있고요. 소득 변화를 얼마? 10% 증가. 그러면 수요량도 증가해야 되죠? 이게 나오려면 얼마? 0.6이 나오면 6% 증가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뭐 때문에? 소득 때문에 다세대 수요량이 얼마? 6% 증가가 됐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 5% 상승한 것 때문에 얼마? 2%가 증가돼야지. 2%가 증가가 돼야지 토탈 얼마? 8% 다세대 수요량의 변화가 발생한다. 그런데 구하라고 하는 건 되게 간단했어. 교차 탄력성 다세대라고 하는 거. 다세대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세대 교차 탄력성 구하시오. 그러면은 자, 관련 지하가 뭐야? 아파트죠.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5%.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얼마? 2%의 수요량의 증가가 됐다. 그래서 0.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세대 수요량이 얼마? 10% 증가했다. 이게 결론이라고. 제일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 8% 지금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여기서는 항상 문제로서는 두 개를 내니까 기본 두 개를 주니까 바로 뭐가 있다고요? 소득 때문에 일정하게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테고 그리고 또 하나 뭐 때문에 관련재와 아파트 가격 상승 때문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소득 탄력성을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얘는 이제 아까 6%,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2%는 뭐다?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0.4라고 하는 거. 다시, 자, 항상 마음의 준비 하십시다. 자, 어떤 재화의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금 뭐라고요?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또는 소득 변화율, 그리고 관련재와 대체재 가격 변화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체 수요량이 결정된다. 근데 이 문제처럼 두 개의 데이터, 소득 변화율과 대체재 가격 변화를 줬을 때는 대체재 가격 변화율 때문에 일정한 수요량 증가가 있어요.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일정한 수요량 증가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지금 소득 때문에 어떻다? 소득이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소득 때문에 일정한 수요량 증가가 있다. 그래서
토탈 아까 지금 8%라고 했으니까 소득 때문에 0.6% 증가 있었고 나머지 아파트 가격 변화율 때문에 이 재원 수요량 2% 증가가 됐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준비가 돼야 될 게 전체 수요량을 물어보면 거꾸로 가는 거죠. 가격 변화율을 가지고 수요량의 변화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소득 변화를 가지고 수요량의 변화를 계산하고 대체적인 가격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 변화율을 계산해서 토탈 전체 수요량이 얼마가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갔던 것이 아까 1번 문제, 30회 문제가 될 테고 얘는 거꾸로 미리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주면서 각 요소별로 이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씩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구성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 자, 그 정도 보셨고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거 간단하죠.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 수익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1년에 무조건 한 문제, 엮어서 한 문제 구성하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딱 떨어지는 주제예요. 자, 그 정도고 교재 37페이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요건 이제 내용 자체가 좀 밋밋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자, 호동선이 아직 안 나왔지만 수요에서 자, 선이 다르다. 이게 나왔으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자,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적,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적. 주로 우리가 논의하는 게 토지 물리적 공급 곡선 어타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래서 지문 교재 37페이지 한 국가의 전체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수요 토지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 자, 완전 비탄력적 뭐라고요? 가격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 제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은 뭐라고 표시할 수 있다? 바로 0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완전 탄력적은 무한대, 동그라미 2개 붙이는 무한대라는 값을 갖게 된다. 근데 어차피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주된 이슈. 두 번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은 완전 비탄력성이다. 같은 말 계속 업어치고 맺히고 그 다음에 3번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고 한다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성.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세 개가 번갈아 가면 있죠? 완전 비탄력성은 0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 얘기하고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토지의 공급 곡선은 0이다. 가격 탄력성은 자 0이다.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번갈아 가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4번 질문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라고 하면은 뭐가 더 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큰 거죠? 분자가 더 큰 거죠? 자꾸 공식을 생각해야 된다고 지문을 봐봤자 안 되고요. 공식을 자꾸 떠올려야 돼.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될 테고 그래서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이런 문제가 이런 질문이 자유자재가 구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답이 안 되더라도 지문 읽을 때 막히면 안 되거든. 쉬우니까. 그 다음에 5번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해서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기간이 짧으면 더 비탄력적, 장기면 더 탄력적. 그래서 틀렸고요. 자, 지금 볼까요? 자,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해서 이게 말을 장난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3년 걸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하루 만에 지어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건설 기간이 짧으면 다 탄력적이다. 이 얘기죠. 그죠? 이 표현이 건설한 기간을 얘기한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년 걸려서 임대주택 하나 한 세트 공급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틀이면 공급할 수 있다. 이걸 어떻다? 탄력적. 요즘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서 중국에서 이 코로나가 이것 때문에 일주일 만에가 병원 하나를 뚝딱 만들었다고 그래요. 와우, 그냥. 역시 대륙은 틀려. 그런 거 뭐로 본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탄력적이다. 기간이 짧으니까. 기간이 짧으면 어떻다? 탄력적이다. 약간 특이한 지문이에요. 건설 기간이 짧으면 어떻다? 탄력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6번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 비독점적이었어요. 이건 나중에 개별성이라는 주제하고 연계하는데 똑같은 세상의 물건이 절대 존재하지 않아. 이게 이제 개별성이랑 세상의 물건은 이 하나밖에 없어라는 게 개별성이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비탄력적이다. 맞고요. 대신 독점적이다라고 할 것. 비독점적에서 틀리게 나온 지문. 자, 그 다음에 6, 7번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이 탄력성은
비탄력적이 되게 된다. 맞죠? 규제가 강화되면 더 이상 공급을 못하니까 비탄력적. 8번 개발 행위 허가,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이 강화와 같은 규제가 엄격해지면은 더 비탄력적이 된다. 9번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 오른편 해서 이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물까지 포섭하는 개념이니까 자 장기적으로 어떻다? 탄력적이 될 수 있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다고요? 그만큼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다. 자, 10번.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자, 끄트머리, 더 공급 곡선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중간 보시면 안 돼. 그냥 단순히 끌어가면 쉽게 갈 수 있죠. 오른편. 그래서 요 정도 보셨습니다. 잠시 끌었다가 가격 결정과 변동 체크합니다.